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23장 세 번째 시간이고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연쇄성장 고분자에 대한 내용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여기 부분은 지난 시간에 설명을 드렸죠. 특히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고분자 사슬이 만들어지는지 그 내용에 좀 중점을 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번 시간에는 여기 부분, 공중합체가 뭔지, 그리고 이제 지글러 나타 촉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글러 나타 촉매과 입체화학적인 내용, 그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고무와 관련된 거, 천연고무, 합성고무, 요거 내용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합체 중에 이제 공중합체, 뭐 동종중합체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조금 용어가 어렵긴 한데, 동종중합체, 우리가 이제 호모폴리머라고 얘기하죠. 호모폴리머. 한 가지 단위체만을 사용해서 중합된 고분자, 이거를 동종중합체, 호모폴리머라고 얘기합니다. 여기도 좀 영어로 용어를 익혀주시는 게 좀 나으실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한국말로 번역이 되면은 좀 다 다르거든요. 교재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비슷하게 쓰기도 하지만 조금 차이가 있는 경우도 있어서 여기는 그냥 호모폴리머, 코폴리머 이렇게 기억해 두시는 게 조금 더 깔끔할 것 같아요. 자, 공중합체는 뭐냐? 한번 지난 시간에 나왔었는데 둘 이상의 단위체를 사용해서 중합된 고분자, 이거를 공중합체라고 부릅니다. 자, 단위체가 이제 배열이 되는 거를 좀 볼 건데, 공중합체니까 단위체가 두 개, 혹은 뭐 그 이상이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두 개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자, 교대 공중합체, 뭐냐? 서로 다른 단위체가 교대로 배열이 되는 거야. 그래서 A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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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 이 순서대로 교대. 교대로 이제, 그 사슬을 만들 때 이거를 교대 공중합체라고 부르고요. 불규칙 공중합체, 랜더마이즈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AAA, BA, BB. 그러니까 일정한 규칙이 없는 거죠. 그래서 무작위적으로 배열이 돼서 사슬을 만들 때 이거를 불규칙 공중합체라고 부릅니다. 자, 블럭 공중합체. 블럭. 같은 중합체, 같은 모노머들이죠. 같은 모노머들이 일정한 블락을 형성해요. 이렇게. 블락을 형성해요. 그리고 이 블락별로 이제 결합이 되는 거. 요거를 이제 블락 공중합체 이렇게 부르게 되고요. 자, 접목 공중합체. 얘는 뭐냐면 한 단위체의 동종중합체가 긴 사슬을 형성하고 그 사슬의 다른 단위체가 동종중합체 곁사슬로 접목된 형태. 말이 어려운데 보시면 쉬워요. 이렇게 쭉 A라고 하는 모노머들이 긴 사슬을 형성하고 또 다른 B라고 하는 모노머들이 연결된 저 중합체들이 꼭 접해 있는 것처럼, 접목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뭐라고 부른다? 접목 공중합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공중합체 같은 경우는 이제 A와 B의 상대적인 양, 반응성, 중합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게 돼요. 이것도 진짜 노하우일 거예요. 뭐 이제 반응 온도가 어떻게 되는지, 농도가 어떻게 되는지, 뭐 저 양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완전히 다 달라질 거거든. 그래서 그거에 따른 규칙을 만들어내는 게 제일 중요하겠죠. 이거를 실제 합성하는 이제 케미스트리 쪽에서는. 자, 실제 합성된 공중합체의 경우에는 이제 보통 단위체들이 완전히 무질서하게 분포되거나 혹은 완전히 교대로 분포된 형태로 존재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 AB, AB, AB 이 순서대로 쭉 만들어지기도 어렵고 아예 뭐 랜더마이즈하게 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그냥 어느 정도의 무질서도만 좀 가지고 있다. 그렇게 이제 교재상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근데 아마도 이거를 규칙적으로 만들어내는 뭐 이런 방법들은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제조사별로. 자, 그래서 그렇게 좀 기억해 두시고. 자, 대표적인 공중합체가 사란이라고 되어 있는데 얘는 바이닐 클로라이드, 염화 바이닐과 바이닐리덴 클로라이드, 염화 바이닐리덴 요게 이제 같이 중합체를 형성하는 거죠. 요게 뭐냐면 음식물을 싸는 랩에 쓰는 가장 대표적인 고분자 물질이 됩니다. 좋은 거죠. 바이닐 클로라이드, 바이닐덴 클로라이드. 이게 이제 사란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내는 거죠. 사란은 상품명이에요.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건 상품명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고분자를 사란이라고 하는 상품명으로 판매를 하는 거죠. 자, 스타일렌, 부타다이렌, 러버. 이거 앞쪽에 한번 나왔었거든요. 음이온 중합 반응에서 나왔었어요. 그래서 단량제로 스타일렌과 그다음에 이제 원쓰리 부타다이엔 이런 거를 이용해가지고 반응하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요 부타다이엔 러버
스타일엔 붙어 다니는 러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이거 관련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 내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7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의 단위체들이 형성하는 교대 공중합체의 구조를 그리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교대로 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타내 주시면 되겠네. 구조를 나타내 보면 여기로 빼내기를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 얘는 여기로 C. 그 다음에 다시 빼내기 가지고 있는 거. 그 다음 다시 C 가지고 있는 거. 이게 계속 연결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렇게 공격을 받고 이렇게 연결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중복되는 것, 여기 한쪽 파트만 나타내주면 되겠죠. 여기까지만. 자, 그러면 요거로부터 고분자화물 구조 그리면 이렇게 여기 빼내기. 그 다음에 여기 C, 그죠? 이렇게 N으로 나타내 주시면 이제 구조를 깔끔하게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이 되는 이제 교대 공중합체가 생성이 되는 거죠. 자, 다음으로 볼 내용은 이제 지글러 나타 촉매와 입체화학적인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고분자 입체화학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는 뭐 결합이 어떤 식으로 형성이 되는지에 좀 포커싱을 해서 봤고, 이번 시간에는 치환기를 한 개 가지고 있을 때, 치환기를 한 개 가지고 있는 단위체가 고분자를 형성하게 되면은 저 치환기가 공간상 어떤 배양을 향하고 있느냐, 이게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치환기를 한 개 가진 단위체로 얻어지는 고분자는 치환기의 상대적 배양에 따라서 세 가지 구조를 가질 수가 있어요. 동일 배양인지, 교대 배양인지, 무규칙 배양인지. 요거를 뭐라고 부른다? 택티시티라고 부릅니다. 입체 규칙성이라고 불러요. 자, 동일 배양은 아이소택틱, 교대 배양은 신디오택틱, 무규칙 배양은 에이택틱,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자, 아이소택틱, 신디오택틱, 에이택틱. 같은 쪽을 향하고 있는 거, G라고 하는 치환기가. 얘는 교대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앞으로 뒤로. 얘는 앞,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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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 앞 이렇게 무규칙적으로. 얘는 둘 다 앞으로 올 수도 있고 다 뒤로 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요 아이소택틱, 신디오택틱, 에이택틱 무엇을 의미하는지 좀 알아두세요. 얘는 사슬이 결합되는 방식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 그 사슬이 결합되는 이 질화가는 치환기들이죠. 치환기들의 공간상 배양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동일 배양, 교대 배양 고분자의 규칙적인 G기의 배열은 고분자가 조밀하게 밀집될 수 있도록 만들어주죠. 규칙성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보다 강하고 단단한 고분자를 형성할 수 있게 해주고, 근데 이제 무규칙 배양 고분자 같은 경우는 이런 밀집 정도가 아무래도 떨어지죠. 무규칙적이니까 이게 빡빡히 패킹되기가 어렵거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보다 유연하고 부드러운 고분자를 형성하게 됩니다. 자, 지글러 나타 촉매라고 하는 게 있는데, 자, 연쇄 성장 중합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속 촉매예요. 연쇄 성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금속 촉매고, 현재까지 이제 다양한 폴리올레핀의 상업적 제조에 사용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합성 시 두 가지 이점을 제공해요. 지글러 나타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 첫 번째, 고분자 입체화학이 쉽게 조절되고요. 고분자 입체화학을 조절할 수 있고, 촉매에 따라서 이제 동일 배양, 교대 배양 또는 무규칙 배양의 고분자를 선택적으로 합성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촉매를 사용하게 되면은 중간자로 라디칼이 생성되지가 않아요. 라디칼이 생성되지 않아. 그래서 겹사슬이 없는 거예요. 라디칼이 생성되는 이유가 뭐였어요? 기존의 사슬에 CH2 탄소를 라디칼 공격을 하면서 CH2, 2차 탄소 라디칼이 생성이 됐었고, 거기서 중합 반응이 쭉 연결이 되면은 겹사슬이 생성된 거잖아요. 그런 라디칼이 생성이 되지 않기 때문에 얘는 겹사슬이 생성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겹사슬을 생성하는 분자간 수소이동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겹사슬이 없는 선형의 긴 고분자를 합성할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긴 선형으로만 되어 있는 고분자를 만들어야 그 선형 화합물들끼리, 선형 고분자들끼리 반대로 발수임을 굉장히 극대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정말 강하고 단단한 고분자를 만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로프인데 굉장히 지금까지 뭐 알려진 것 중에 제일 강력하다고 알려지는 로프가 이런 이제 치환기 없이, 겹사슬 없이 쭉 선형으로만 되어 있는 거. 그거를 중합해서 만들어졌던 건데, 그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지글러 나타 촉매를 이용해야지만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자, 지글러나타 촉매는 이제 알킬 타이타늄 화합물이 대부분이고요. 보통 이제 유기 알루미늄 화합물, 다이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 다이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와 루이스산, 타이타늄 클로라이드를 반응시키며 다이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로부터 에틸기가 타이타늄 클로라이드, 루이스산으로 이동이 되어서 생성이 된다. 이렇게 이제 알려져 있긴 합니다. 저런 거죠. 타이타늄 클로라이드의 이쪽에 다이에틸 알루미늄 클로라이드의 에틸기가 이렇게 전달이 되는 거예요. 전달이 돼서 만들어진다. 이게 지글러나타 촉매의 가장 대표적인 구조 형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럼 어떻게 반응을 하게 되는 거냐면, 알킬 타이타늄 화합물에 알켄 단위체가 베이, 코디네이션을 하게 되고, 타이타늄 클로라이드 결합에 단위체가 삽입이 돼요. 타이타늄 클로라이드 결합 사이로 단위체가 삽입이 되어서 새로운 탄소-탄소 결합이 형성이 됩니다. 자, 이렇게 모노머가 코디네이션 하게 되고, 탄소-탄소 이중 결합을 가지고 있는 모노머가 코디네이션을 하게 되고, 여기 타이타늄과 탄소 원자 사이로 보시면 여기 보시면 타이타늄과 탄소 원자 결합 사이로 여기 끼어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 부분이 이게 끼어 들어가서 결합을 만든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하고 단단한 특성을 가지는 이제 고밀도 폴리에틸렌을 생성할 수 있게끔 해주는 가장 대표적인 이제 치약이 저거죠. 지글러나타 촉매다. 자, 기억해 두시면 되고, 최근에는 근데 용매에 이제 용해가 가능한 지르코늄 계열의 촉매를 이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촉매를 허모지니어스 균일계 촉매라고 합니다. 그럼 녹지 않는 촉매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헤테로지니어스 촉매라고 불러요. 헤테로지니어스 촉매. 이게 뭐 녹는 게 좋냐, 안 녹는 게 좋냐, 이거는 사실 상관이 없어요. 이거는 이제 실험하는 거에 따라 다른 거기 때문에, 뭐 그 조건에 맞는 거, 선택성이 좋은 거, 내가 원하는 거를 높은 수율로, 높은 선택성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거, 그게 좋은 거예요. 잘 녹지 않아도 그게 잘 일어나면 좋은 거고, 잘 녹으면 더 잘 일어날 수도 있을 거고, 꼭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촉매들을 사용하고 있다. 가용성 촉매를 이용한 반응을 베이 중합, 코디네이션, 폴리머리제이션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자, 그다음 이제 고무와 관련된 내용이에요. 천연고무, 합성고무. 자, 천연고무는 아이소프렌 반복 단위로 구성된 테르펜이에요. 테르펜. 이 지질에서 나왔었죠. 지질에서 테르펜으로 모든 이중결합이 G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이중결합이 G폼. G폼. 자, 천연고무는 탄화수소 화합물이므로 물에 녹지 않아서 방수 가공에 유리해요. 그러니까 고무는 물에 안 녹잖아. 그렇죠? 그래서 천연으로 얻어진 고무를 이제 가공을 하게 되면은 물에 녹지 않는 여러 가지 물질들을 만들어낼 수 있죠. 자, G폼의 이중결합은 고분자 사들을 굽어지고 비틀어지게 해서 유연성을 제공해줘요. 고무가 딱딱하진 않잖아. 물론 좀 단단한 고무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잘 일어나고 약간 유연한 성격을 가지고 있죠. 그거는 저 이중결합의 배양 때문이다. 그래서 아이소프렌 단위가 이렇게 천연고무 같은 경우는 G폼을 가지고 있는 형태로 만들어진다. 천연고무는. 자, 합성고무는 천연고무를 미믹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이소프렌 단위를 이용해서 만들어내는 거겠죠. 아이소프렌을 이용한 라디칼 중합 반응 결과 천연고무의 입체 이성질체인 구타페르카라는 물질이 생성이 돼요. 아이소프렌을 이용해서 실제 기본적인 반응 조건, 라디칼 중합 반응을 통해서 합성을 했더니 천연고무가 만들어지지가 않아. 근데 천연고무와 골격은 같지만 천연고무의 입체 이성질체, 천연고무가 이중결합이 다 G폼이었잖아. 구타페르카라고 하는 물질은 천연고무와 다르게 이중결합 외양이 다 뭐다? E폼이다. E폼을 가지고 있는 게 만들어져요. 근데 지글러나타 촉매를 이용하면 G폼을 가지고 있는 걸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게 그러니까 지글러나타 촉매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장점이에요. 입체적인 걸 조절할 수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아이소프렌이라고 하는 단위를 라디칼 중합 반응을 통해서 반응을 시켰더니 구타페르카라고 하는 물질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얘는 이중결합이 무슨 폼이다? E폼이다. 근데 똑같은 아이소프렌 단위를 지글러나타 촉매를 이용해서 반응을 했더니 천연고무와 동일하게 G폼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만들어낼 수 있었더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뭐 기타 합성 고무 생성하는 방법인데 부타 원쓰리 다이엔 같은 거, 원쓰리 부타 다이엔을 이용해서도 만들어낼 수 있고, 지글러나타 촉매를 이용해서 투클로로 부타 원쓰리 다이엔 같은 거, 이게 이제 네오프렌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지는 거고,
이렇게 이제 지폼을 가지고 있는 거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뭘 이용했을 때? 지그론 아타 촉매를 이용했을 때. 그래서 굉장히 유용성이 큰 촉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자, 천연고무와 가화, 볼케니제이션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천연에서 고무가 얻어지잖아요. 보통 이제 고무나무 같은 거를 그어가지고 이제 수액이 떨어지고 그 수액이 모여져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보통 천연고무인데, 천연고무는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고무라고 하는 성격과는 조금 달라요. 천연고무는 아주 부드러운 물질이므로 많은 용도에 있어서 유용하지 않아요. 그냥 부드러운 정도만 갖고 있거든. 천연에서 얻어지는 거는. 자, 특히 탄성이 부족해서 천연고무를 그냥 잡아당기잖아요. 그냥 끊어져요. 고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잘 늘어나는 탄력성을 가지고 있는 게 고무의 가장 큰 특징이잖아요. 근데 천연에서 얻어지는 고무를 그대로 똑같이 당기잖아요. 그러니까 뚝뚝 끊어져요. 뚝뚝 끊어져. 그래서 탄성이 부족해서 천연고무를 잡아당기게 되면은 사슬이 펼쳐지고 서로 간에 미끄러져 결국 그냥 끊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탄력성이 되게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천연에서 얻어진 고무의 탄력성과 강도를 제공해주기 위해서 하는 게 뭐냐면 가황, 황을 가한다. 황을 가한다. 자, 데워진 고무와 황을 섞어서 보다 강하고 탄성이 있는 고분자를 형성하는 과정. 이게 가황, 볼케니제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자, 가황을 하게 되면은 고분자 탄화수소 사슬이 이 황화 결합에 의해 연결된 구조가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고분자 사슬이 다이설파이드 결합이죠. 이 황화 결합, 다이설파이드 결합에 의해서 연결된 구조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이 결합이 새로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뭐가 되는 거냐면 탄성이 생기는 거야, 탄성. 자, 가황된 고무는 외부에서 힘을 가하면 늘어나죠. 그리고 힘을 놓으면 어떻게 되지? 힘을 놔버리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그래서 힘을 제거하면 원래 상태로 돌아가는 탄성체예요. 탄성체, 고무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이설파이드 결합들이 중간중간 생성이 되면서 탄력성을 만들어낸다. 근데 이 가황이 이제 정도가 있다라고 해요. 가황을 되게 황을 많이 넣거나 시간을 오래 가지고 가황을 많이 하게 되면은 굉장히 좀 고무인데 이렇게 탄력이 좀 적고 쫀쫀한 고무들 있잖아요. 쫀쫀한 고무 그런 것들이 좀 만들어지고 가황을 좀 적게 하면 잘 늘어나는 탄성이 좋은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진다. 그렇게 이제 교재상에서도 설명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천연 고무에 가황을 해야 우리가 알고 있는 고무 그런 고무적인 성격을 가지게 된다.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되고, 그래서 이번 시간 저번 시간이랑 이번 시간이랑 해서 이제 연사성경 고분자에 대한 내용을 말씀을 드렸죠. 특히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이제 반응 과정들, 그게 조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다시 한번 좀 복습을 해 두시길 바라고, 이번 시간에는 지금 아타 촉매 그런 것들이 좀 무엇인지 내용들 그 부분만 조금 복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고무에 대한 내용은 조금 문제로 간혹 나오거든요. 여기 부분만 조금 한 번 더 복습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고생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